교육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본오리 대학의 교수인데 이렇게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1년에 200여회 강의를 해요. 어제도 그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위원회원 서기관들 120명 특강하고 왔어요. 오늘 끝나자마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율곡 교육연수원에 특강이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봐도 강사료를 현찰로 주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어. 전부 원천 징수하고 온라인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쏴요. 웃긴다고 웃겼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최고 전공한 교수들에 의하면 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나리자처럼 얇은 미소만 지으셔도 줄넘기를 30번 하신 엔돌핀이 나오는데요. 이 엔돌핀은 암세포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막 뒤집어지고 박수치고 크게 웃으시면 3kg를 달린 엔돌핀이 나오는데, 오늘 제 강의가 우리 군포시청 여러 선생님들께 얼마만큼 울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울림이라도 있으시면 크게 웃으시고 박수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군포시가 건강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박수 안 치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치사하게 박수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이 변했죠. 어제의 관행이 오늘은 범죄가 되는 시대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보셨죠? 총리, 장관, 대법관 지명을 받고도 과거의 행적이 문제가 돼서 도중하차하는 사람 여러 사람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묵인되고 용서되고 인해되는 것이 지금은 범죄가 되는 시대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윙크코트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름에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먼 훗날 총리, 대법관, 장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꿈이 있어야 가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꿈이 없다. 그 가족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먼 훗날 여러분의 아들, 손자가 총리, 장관 됐을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신상에 관한 문제는 3분 만에 끝날 수 있도록 바르게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조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나는 다같이 20세기에 태어났어요. 살기는 글로벌 시대 세계 무역 8강, 무역 8등 국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아버지 시대가 68년 만에 세계 무역 8등 국가를 만들었어요. 이 68년 전 대한민국을 600년, 6000년 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모두가 생각의 틀을 바꿔요. 굳이 영어로 얘기한다면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틀을 바꿔요. 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무꾼과 선녀라고 하는 동화를 배웠어요. 사냥꾼이 쫓기는 사슴을 구해줘서 나무꾼은 선녀하고 결혼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맞아요. 잘못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으로 보세요. 나무꾼이 선녀에게 한 짓을 똑같이 오늘날 했다. 그 나무꾼 몇십 년 징역사인데 그래야 합니다. 생각이 들어. 바꾸라. 사슴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응? 자기를 구해준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으려면 자기 물건으로 해야 돼. 그렇지? 이 녹용 얼마나 비싸요? 이거 하나 똑 잘라줘도 내년에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래야 제 것은 안 주고 선량한 나무꾼을 선녀 옷을 훔치라고 절도 교사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시점으로 본다면 사슴을 절도 교사범으로 구속시켜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나무꾼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나무꾼이 뭐가 착해요? 나무꾼이 한 짓을
오늘날 시점으로 보면 네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1년에 기본적으로 4번 착한 일을 하세요. 그 외에 4번 외에 종교 행사라든지 친구들과 서핑 활동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보답을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은 1년에 4번 기본적으로 착한 일을 해요. 7, 8월에 수재가 나면 수재연금 1% 격리부서에서 공제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오죠. 옛날에는 무조건 뛰었는데 지금은 뛰기만 하면 못 뛰어오지. 두 번째 불우유 돕기 성금도 1% 내야 하네. 12월에. 12월 초하루 전쟁은 구세군이 빨간 냄비 걸어놓고 불우유 돕기 성금 걸잖아요. 여러 선생님들 그냥 지나치시지 않잖아요. 지갑을 열어서 몇만 원 넣으시지요. 안 넣어? 넣으시잖아요. 뭐냐? 불우유 돕기 성금 내는 게 아니라 연말에 내 마음 편하다고 몇만 원 넣으시면 그거 안 넣으면 찜찜한 그냥 네 번째 절식자리 8,000원 내시다. 그 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십 년을 나왔어요. 한 번도 보답을 바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남북군은 20, 30초 사슴 숨겨졌다고 주제 파악 못하고 선녀탕에 갔습니다. 가서 옷을 훔치면 1초면 돼요. 아, 그게 아니거든. 수십 명 선녀가 황홀한 거든, 그치? 옷을 안 훔치고 숲속에 숨어가지고 원래 선녀들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온 관음증한대냐. 그래야 돼. 관음증한테 잡아가야 돼, 안 잡아가야 돼? 뭐, 웃겨도 별로 반응이 없네, 뭐. 두 번째, 옷을 훔쳤죠? 형법 329조, 절도죄로 몇 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선녀는 전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 혼자 남았지요. 선녀가 나무꾼네 집에서 선녀탕에서 나무꾼에게 집으로 끌려갈 때 옷을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옷을 입으면 하늘로 날아가요. 나체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굴욕과 창피함, 치욕, 그 선녀의 치욕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형법 288조 약취 유인죄로 몇 년 살아야 돼요. 네 번째로 강제로 애기 둘을 임신시켰죠. 형법 297조 강간죄로 몇 년 살아야 돼요. 생각이 들어가고 어제의 관행이 오늘은 봅니다. 우리 군포시는 청년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포시청은 더욱 이 금년 12월 평가의 최우수 등급을 받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춘향이 연료로 배웠어요. 이도령 훌륭한 공무원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춘향이와 이도령이 중3, 고1, 16나이인데 우리 자녀들이 중3, 고1 나이에 춘향이와 이도령이 한 짓을 똑같이 했다고 가정을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시대가 변한 거예요. 혹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고향이 남원이신 분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때 흥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춘향이는 생각의 틀을 바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여성. 우리는 1864년 강호경장 이전까지는 신분사회였어요. 천민은 양반하고 결혼 못해요. 천민은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형 공무원이 될 수 없었어요. 춘향이는 그 신분의 벽을 깨기 위해서 자기 비서인 향단이가 몸종이니까 비서 아니야? 비서인 향단이를 통해서 남원 시장의 아들 이도령의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보의 집은 여러분이나 나나 중 정보가 생명이에요. 춘향이 아무리 이뻐도 이도령을 만나야 뭐가 엮어지는 거 아니에요? 5월 다른 날 광활리 12시에 온다는 정보를 향단이가 방자를 통해서 입수합니다.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12시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30분 전쯤 가서 향단이 보고 그네를 실컷 밀라고 그러니까 몸이 솟구치고 하늘에 붕 뜨니까 속치마 일부가 뒤집히고
버섯 위에 종아리가 하얗게 노출이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정도 노출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거저가 어디가 있어. 방자가 왔지. 너 우리 도령을 한다. 춘향이는 강당에서 가지 않았어요.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이라는 9자리 된 한자의 말을 남기고 방자한테 전해주고 표표히 자기 집으로 가고 당당했습니다. 뭐 시장 아들이 오란다고 해서 굽실굽실하지 않았어요. 안수에 바다는 가만히 있는데 기러기가 바닷가로 날아오고 이 원고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와 나비는 가만히 꽃은 가만히 피어있는데 나비가 꽃 속으로 들어오고 해수열 우리가 바닷가 갯벌에 가면 작은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구멍. 먹는 개이죠. 먹는 개. 작은 개가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요. 다시 정리해요. 안수에 바다는 가만히 있는데 기러기가 바닷가로 날아오고 접수와 꽃은 가만히 피어있는데 나비가 꽃 속으로 꿀을 따라 들어오고 해수열 갯벌의 구멍은 가만히 있는데 개가 들어온다. 미묘한 얘기야. 요즘 말로 하면 오늘 밤 우리 집에 놀러와 이 얘기야. 남학생을 유혹해서 한문으로 문자를 무식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이도령이 훌륭한 공무원으로 배웠어요. 이들은 뭐가 훌륭해요? 천하의 나쁜 공직자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봐요. 이도령이 교육부 장관 지명을 받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왔다. 가정을 해요. 이쪽에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쪽에 계신 세 열의 선생님들은 새누리당 여당 국회 인사청문회고 여기는 야당 국회 인사청문회예요. 똑똑한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5가지를 질문해서 낙마시켜야 돼요. 자, 똑똑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들이 교육부장관 지금 후보자로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중3 고일 나이에 공부를 안 하고 춘향이네 집 연애질을 하러 갈 때 관용차를 타고 가지 않아요. 말 타고 가지 말. 그 말은 남원구의 업무용 차량이니 말이지 개인용 연애용이 아니잖아요. 공과 사를 구분 못한 당신이 어떻게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있는 스스로 사표하고 송곳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응이 없어서 너무 증명하네. 두 번째, 똑똑한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질문해. 당신은 방자 등을 타고 춘향이네 집에 월장, 담장을 넘어갔지. 월장은 도둑놈이나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건 비행 청소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항공 조현아 여자 부사장이 땅콩 회항으로 지금 징역 1년 살았어요. 오늘 상고 항소심 공부한다고 신청해놨습니다만은 슈퍼 갑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춘향이가 영의정이나 판서의 딸이었다. 다시 말하면 총리의 딸이나 장관의 딸이었다면 이도령이 감히 춘향이네 집 담장을 월장을 했겠네. 그래야 기생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고전소설 속에 슈퍼갑의 원조를 찾으라면 이도령 나쁜 놈 아니야? 그래야 생각이 들어. 슈퍼 갑질을 하는 거죠. 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중중머리 사랑과 판소리 뭐 아시죠? 춘향이네 집 가서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가서 춘향이네 집 가가지고 노래 부른 사랑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줄만 앞부분만 제가 춘향이와 이도령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중3 보일라요. 사랑해서는 업고 놀자. 이상한 놈들 아니야. 업고 놀자. 춘향아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턴 뒤로 돌아. 뒷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봐라. 방긋방긋 웃어봐라. 어감궁에서 요즘 말로 워킹 시켜놓고 예스라인 가보자. 둘 다 비행청소년 아니야. 그런 저희를 어떻게 교육부장 스스로 섭니다. 여러분이 네 번째로 수없이 읽으신 목민심사 아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28살에 과거에 2등으로 합격합니다. 28살.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을 10년시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몇 명 뽑느냐? 33명. 많아야 40명 뽑습니다. 3년에 30명, 33명에 40명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상 중에서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했다면 그분은 천재예요. 천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중앙부서에서 정조의 신임을 받아서 여러 벼슬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즉 조선시대 과거는 지금 사무관 시험하고 똑같아요. 사무관을 보면 돼요. 5급 사무관. 5년 동안 행정 경험을 하고 어느 날 정조대왕의 특명, 밀명을 받습니다. 경기 북부 암행어사로 특명을 받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사무관, 5급 사무관 시험에 합격해서 5년 정도 행정 유경험자를 암행어사로 발령을 했어요. 근데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은 과거 합격하자마자 암행어사가 된 겁니다. 자, 조선왕조를 세운 것도 전주시 이상계,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도 전주시. 같은 전주시라고 임금이 행정경험이 전무한 중상보리자리 16자리를 서기관에 해당하는 암행사로 발령을 낸 겁니다. 자, 똑똑한 국회의원이라면 요 문제를 짚고 놓은 거예요. 당신은 행정경험이 없고 같은 전주시라고 임금이 서기관에 해당하는 암행사를 발령을 했으면 똑똑하고 올바른 공직자라면 임금님 저는 아직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아닙니다 하고 암행어사 측을 사표를 내야 맞지 않는다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침 안 잡수시더라고요. 자, 이들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이 같은 날 똑같이 사무관 시험에 합격했어요. 특정한 사람을 한 사람만 서기관으로 발령되면 대모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공무원 승진 규정을 엉망으로 만든 놈이 누구예요? 이도령 아니에요. 그래야 합니다. 유식한 영어 좀 쓰겠습니다. 이도령은 적벌주의, 네포티즘, 적벌주의에 영합한 나쁜 공직자예요. 그리고 크로운 코드주의에 영합한 나쁜 공직자예요. 다섯 번째로 공무원 돼가지고 임금이 암행어사 수석 임금이 합격하자 감사원을 발령해야죠. 임금이 마패주지요. 삼남지방에 어려운 백성을 구출하고 탕관원이 다스리라고 신성한 공권력 마패줬어요. 이 마패 들고 가서 첫 번째로 결정한 게 뭐예요? 남원에 가서 지 애인 구출한 불량 공무원이에요. 그래야 그렇잖아요. 문제는 춘향이가 애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춘향이가 애인이 아니었다. 그 행위는 정당한 거예요. 지금 무슨 메시지 던지는지 아시죠? 자, 이 다섯 가지 때문에 이도령이 오늘의 시적으로 본다면 절대 교육부 장관 임용이 안 된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뭐 과장님들, 대장님들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을 가보면 꼭 높은 분들은 나가시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간부, 훌륭한 리더는 우리 관내, 우리 시에 문제가 있으면 정책을 하나만 세워서 행정적 위험을 최소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훌륭한 리더고 간부예요. 정책을 10개, 20개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변학도가 남한에 부인했습니다. 부시장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재정자율도가 85% 이상이고 출산율도 4.5명이고 환경 문제 걱정 없고 유일하게 우리 시의 아젠다가 뭐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226개입니다. 226개고 광역시가 17개에서 243개 지자체입니다. 평균 재정자율도가 50%가 안 돼요. 서울에 한 6개월, 5개월 전에 서울에 25개 구청장들이 모여가지고 무상보육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건의선했어요. 서울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33.7%예요. 시골의 구는요 13%에서 18%고 중소도시는 23%에서 28%예요. 그런데 남원에 갔더니 부시장 이렇게 보면 우리는 85%라는 재정 튼튼하죠. 두 번째 출산율 4.5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013년에 대한민국 가임 여성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 여성이 평생 난 숫자가 1.19명, 하나 조금 더 났어요. 2014년은 1.21명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판서를 안 하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2013년
3월 26일 날 2050 클럽에 가입했어요.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 다문화 150만 포함해서. 이 5천만 인구가, 남한 인구가 현재처럼 1.19, 1.21 아기를 낳는다면 통계청 봐야 돼요. 90년도인 2100년에는 남한 인구 5천만이 남한 인구가 3,700만으로 줄어요. 2500년에 가서는 남한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요. 2750년에 가서는 대한민국 인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강사시장한테 잠깐 들은 말씀인데 우리 군포시 아직 30만 조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늦둥이를 만드셔야 돼요. 참 힘드네. 자, 226개 지자체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셋째 나면 지원해주는 액수가 다 지자체마다 달라요. 우리 군포시는 얼마 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226개 지자체 중에서 셋째 나면 제일 많이 주는 지자체가 어디냐면 광주 광역시 동구. 4월 20일 거기 특강 갑니다. 거기는 1,000만 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강남구 500만 원. 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 발목을 잡는 겁니다. 변화도는 온놀이편을 참 시장하기 참 좋은 요건입니다. 인구 자정자립도 85%지, 인구 출산율이 4.5명이지, 환경 문제 걱정 없지. 유일하게 뭐가 문제냐고 모르니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막 중상 고일자에다 엎어놓는다 이거지. 그 부시장이 물었어요. 야, 청소년 문제가 우리 시의 최고의 아젠다인데, 과제인데 그 원흉이 누구냐 했더니 은퇴한 기생딸 춘향이라는 거예요. 잡아들여. 나무 칼 씌워서 달구지다 감옥을 만들어 요즘 말로 뻘에이고 옛날에는 조리 돌립니다. 조리. 월등한 남학생하고 나쁜 짓 하면 이렇게 잡혀간다 하고 조리를 돌리니까 그때부터 여름 여고생들이 토익 공부하고 탭스 공부하는 거예요. 이 정책 하나로 청소년 문제를 퍼펙트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본다면 변화도를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2006년 5월 4일 날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울산 광역시 박명호 시장님의 초청을 받고 특강을 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강의 안 하는 곳이 딱 두 군데. 하나는 서울의 푸른집이라고 있어요. 푸른집. 그리고 서울에 4년 기간제 300명이 살고 있는 여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정규직 아니에요? 그 4년 기간제 300명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왜 안 돼요? 그들이 변해요. 박수 치려고 확실하게 치세요. 정말 기간제 300명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자, 그때 2006년 5월 4일날은 제가 당국대학 대학원장이었어요. 대학원. 강의를 울산광역 1200명 강의 그 3층까지 대강당에서 1200명 강의를 하고 올라왔죠. 5월 5일날 노는 날이에요. 5월 6일날 출근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로 제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자마자 노발대화를 하시면서 나를 형사 고발합니다. 당신은 명색이 대학원장이라는 사람이 혹세 무민하고 다닌다. 어떻게 우리 춘향이가 불량소년, 이들은 불량공무원 변화도가 청소년 선도위원이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뭘 보고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하고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마이뉴스 아시잖아요.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당신이 강의하는 사진과 기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아무 사이트에 가서 김상홍 춘향 5글자만 치면 그 기사가 쓱 올라와요. 제가 포항시청에서 강의하던 사진과 기사가 나는데 나 올라와요. 제목이 춘향이 불량소년, 이도령 불량공무원, 단국대 대학원대 아무개 특강 나와요. 그래서 할아버지 인터넷 신문을 보실 정도면 이메일 잘하시는 게 잘하시는. 그럼 지금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면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울산 감사시장한테 제가 그 이메일을 할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강의한 원고를 울산 감사시장께서 직접 보내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잠깐 좀 봐주실래요? 2페이지 봐주세요. 2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찾으셨어요? 2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 제일 아래 부분. 꼬집으로 이렇게 썼어요. 최해석일 뿐 춘향이는 열려다 가로 닫고. 분명히 했어요. 남원의 송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셋째 줄 4페이지 셋째 줄 꼬딕으로 최해석일 뿐 변화 또는 나쁜 놈 가로 닫고 분명히 했어요. 이들은 훌륭하고 변화도 나쁜 놈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틀에 갇혀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지금부터 그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림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판서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 시간 보셨죠? 영화. 여러분과 우리 아버지 세대가 68년 만에 세계 무역 8등 국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무역 외국에 수출한 액수가 얼마인지 5,731억 달러를 수출, 작년에 5731. 수입 5257 5,257억 달러를 수입했어요. 무역 흑자가 얼마냐? 474억 달러가 흑자예요. 이해가 돼요? 474. 우리가 최초로 1억 달러를 달성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64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어서 수출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64년에 최초로 1억 2천만 달러를 수출했어요. 그때 수출 품목이 뭐냐? 명태, 마른 오징어, 건어물 위주였어요. 근데 이 64년에 1억 2천만 했어요. 근데 2014년에 5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5,731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64년에 1억 2천만 달러 수출하는데 한 1억 달러 수출하는데 얼마나 307일이 걸렸어요. 1억 2천만 나누기 365일하니까 307일 되는 날 1억 달러 수출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작년에 5,731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우리는 210분마다 3시간 반마다 1억 달러를 수출해요. 오전에 1억 달러 수출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그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이 68년 만에 세계 무역 8등 국가, 무역 수입 플러스 수출 합해서 1조 900억 달러를 가진 세계에서 8번째 나라예요. 작년에는 이태리를 제치고 우리가 무역 8등 국가가 됐잖아요. 무역고가 1조 넘는 나라가 9나라뿐이 없어요. 이 68년 된 대한민국을 앞으로 600년, 6000년 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청렴해야 돼요. 두 번째 화두입니다. 세월호가 유병헌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어깨에 별을 주렁주렁 달고 우리 세금으로 방위산업 하는데 뇌물을 받아먹은 정말 나쁜 별들이 있어요. 어젠가에 수이 났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별이 21개입니다. 개수 따지면. 중령 소련 대회까지 하면 군단을 만들어도 남는다는 정도의 계급이 지금 방위산업으로 부정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야면 매국노입니다. 언제까지 부패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우리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우리의 윗대 조상들은 더 훌륭해요. 더 훌륭해요. 우리 조상들은 5페이지입니다. 표 보세요. 지금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세웠다면 기본이 몇 년이냐? 228년 최고 천년. 자, 5페이지 표 봐요. 신라는 992년을 존속시켰어요. 고구려는 705년을 존속시켰고 백제는 678년 외우기도시에 678. 그 다음에 김수로왕이 세운 가락국 490년. 그 다음에 대조영의 한해
228년, 고려 475년, 이성계의 조선 519년, 그 다음에 1910년 8월 29일 날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36년간 일제 암흑한 우리를 못 쓰고 일본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어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 쓴 게 아니죠. 미국 군인들이 3년간 이 남한을 통치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울대학 졸업하신 분 계실 텐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 초대총장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그것도 소련도 아닌 대리, 헬이라는 대리, 해군 대리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초대총장.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죠. 일제시대에 있었던 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으로 개편할 때 그 실무 책임이에요. 그리고 48년 8월 15일 날 광복했습니다. 나라를 펼쳐서 정부를 세워서 지금 68년 된 거예요. 이 68년 된 대한민국을 600년, 6000년 가는 나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두가 책임을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최하가 그 펴보세요. 발해 228년 최고가 1000년이에요. 인류 역사상 1000년의 왕국을 세운 나라는 딱 두 나라뿐이 없잖아요. 우리 신라 992년하고 서기 330년이 건국한 동로마 비잔틴 제국, 1123년을 종속한 동로마 비잔틴 제국, 두 나라뿐이 없어요. 그럼 우리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비교하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죠. 역사를 전공한 교수들이 쓴 논문을 보면 단군 시대부터 1950년 6.25 때까지 이 한반도를 외국이 침략한 횟수가 931회래요. 931회. 우리 조상들은 931회의 외침을 겪고 다 물리치면서 개인이나 국가나 이웃을 잘 만나요. 우리 동아시아의 작은 지도를 여러분 머리에 연상해 보세요. 동쪽에서는 항상 일본이 우리를 괴롭혀요. 지금도 괴롭혀요. 독도 문제, 정신대 문제, 일제 36년 임진왜란, 정유대란, 정말 일본처럼 기분 나쁜 나라 없어요. 우리 단일민족 정말 우리 뭐가 단일민족이에요. 고려 정부는 고려 황제가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도 원나라, 몽골에서 온 원나라 황제의 결재가 없으면 결혼이 안 됐어요. 충렬왕은 최초로 원나라, 몽골의 공주인 제국 대장공주와 결혼할게요. 태어난 게 충선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혼혈 황제가 충선왕. 몽골이 쳐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1636년 12월 동짓달 겨울 1636년 12월 달에 청나라 누르하치가 남한산성 쳐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637년 1월 정월 30날 30날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309번 큰 절 3번 하고 머리를 9번 두드리면서 항복을 하고 자기 큰아들 소헌세자하고 복림대군을 신양으로 잡혀가는데 인질로 잡혀서 사인하고 항복하잖아요. 북쪽에서는 중국과 몽골이 우리를 괴롭혔고 동쪽에서는 일본이 지금도 괴롭혀요. 개인이나 국가나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웃 나라를 아주 더럽게 만났어요. 그래야 자, 5페이지 봐요. 자,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 비하면 우리 조상들이 자, 주나라 811년간 종속이 돼요. 신라는 992년에 주나라를 멸망시킨 게 진시황이 진나라 아니에요. 육국을 강제로 통합하고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을 넘어온 적군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진시황의 진나라는 40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져요. 천하통일한 지 15년 만에 만나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초한지 읽으시죠. 초한지. 항우와 유방이 진나라에 학정이 견딜 수 없어서 농민혁명을 일으켜서 진나라 수도 함양, 지금은 서안이죠. 당나라 때는 장안이, 서안에 가서 진나라 수도 아방궁을 풀리려고 아방궁이 3개월 동안.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고 멸망시키고 항우와 유방이 누가 황제가 되느냐 싸우죠. 유방이 이깁니다. 항우는 지지요. 오강에서 자기 애인 우미인과 자기라는. 그래서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 211년. 그 유방의 표 보세요. 유방의 한나라 211년을 누가 정통을 막느냐? 왕망이라는 사람이 19년 동안 정통을 끊어요. 그 다음에 유방의 후손인 후한이 196년간 전속이 돼요. 후한을 삼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제갈량, 조조나하고 하는 그 삼국의 역사가 통틀어서 60년에 불과해요. 제갈량이 품잡았던 게 60년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 삼국을 서진이 망하죠. 서진이 52년, 그 다음에 동진이 103년, 56국이 140년, 남북저 9개 나라, 이 9개 나라가 169년이죠. 그 9개 나라를 하나로 정리한 게 수나라예요. 수나라 38년 만에 망하죠. 수나라 양제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자기 아버지 문제, 그걸 문과대가는 문제, 자기 아버지를 등에서 칼로 찔러주고 지가 황제가 됐죠. 여론이 안 좋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서는 겁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을지문덕 장군한테 엄청나게 의도맞고 1200명만 살아서 돌아가잖아요. 그 수나라를 38년 만에 망한 게 당나라 아니에요. 당나라는 290년간 존속이 돼요. 당나라가 5대 19로 쪼개지죠. 78년. 이걸 하나로 정리한 게 송나라 320년, 요나라 219년, 금나라 120년, 상하 195년. 한 글자로 틀리나 보세요. 원 163년, 명 294, 청 297년, 1911년 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에서 총암전을 무너져요. 한 글자도 안 틀리죠? 치매 안 걸리려고 했는 거예요. 제가 1944년생이에요. 조선 나이로 72살이에요. 쨍쨍하죠? 제가 2010년 2월 말에 대학교에서 40년하고 정년했어요. 지금 정년 6년 차예요. 정년에서 먹고 살면 이런 거 외워야 돼요. 그렇지? 이런 거 외우면 들어있어 보이지? 자, 여러분, 정년 후 30년을 지금부터 설계하셔야 돼요. 정년 후 30년. 아시겠어요? 왜 이걸 빼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에 보면 중국에서 우리 발해처럼 228년이 넘은 왕조는 6개 왕조뿐이 없어요. 표를 다시 봐요. 228년이 넘은 나라가 주나라 811년, 그 다음에 한나라하고 후한 중간에 19년 빼고 407년 두 번째, 당나라 290년 세 번째, 네 번째 송나라 320년, 그 다음에 명나라 294년, 청나라 297년. 중국의 5천년 역사에 228년이 넘은 왕조는 6 왕조뿐이 없다. 우리는 최하가 220년. 얼마나 멋쟁이냐. 이 68년 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공무원들이 더욱 발전시켜서 600년, 6000년 가는 나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나라가 가난하고 부패하면 몇 달 내야 순례가 팔려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15, 16년 전에 영화 황산벌 거시기에 나오는 거, 거시기 보셨죠? 그게 뭡니까? 백제의 마지막 역사를 감독이 코믹하게 만든 겁니다. 백제는 잘 알다시피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멸했죠. 백제 측면에서 보면 신라는 정말 고약한 나라, 이웃나라. 백제와 신라가 1대1로 붙어서 싸우면 돼요. 그런데 신라는 비겁하게 외국 깡패, 당나라 깡패를 데려다가 같이 연합해서 백제를 멸했잖아요. 신라 측면에, 백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나라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초등학교 4학년 큰애하고 초등학교 2학년 둘째 아이하고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형제는 싸울 수가 있어요. 신라, 백제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사주신 인형을 안 준다고 초등학교 4학년 큰 놈이 이웃집에 사는 단국대학교 체육대학 다니는 국가대표 레슬링선 형님을 사랑해요. 그 형을 데려다 겁을 줘서 뺏은 거죠. 그 형님이 당나라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반대로 신라 측면에 보십시오. 신라 측면.
서기 660년에 세계 최강국의 하나인 당나라 병력을 외교의 힘으로 빌린 거예요. 외교력으로 빌려다가 백제를 저 패고 백제를 통일시키고 망하게 한 거예요. 그 신라인들의 외교술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신라나 백제는 다 우리 조상국가 아니에요? 그 신라인들의 위대한 외교의 힘, 외교의 DNA가 전해져서 오늘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태어난 거야. 거저 태어난 게 아니야. 자, 백제는 BC 18년에 건국해서 AD 660년 7월 18일 날 더러운 신라 군대, 더러운 당나라 군대에서 망합니다. 당나라 소정방이가 백제를 멸하고 백제의 최에리트 의자왕 아들 정치가 학자 최고 에리트 88명과 노예로 12,800명을 당나라로 압송해서 영원히 돌아오지를 않아요. 역사는 승자만이 자기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하셔야 우리 가풍을,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풍을 내 아들,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역사는 승자만이 자기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백제 의자왕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시는 게 뭐예요? 삼천궁예죠. 나라가 망하면 하지 않은 것도 한 것으로 기록되는 게 역사예요. 백제인들은 자기 역사를, 마지막 역사를 쓰고 싶어도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에리트 88명이 당나라로 잡혀갔어요. 소정방이 데리고 갔잖아요. 쓸 수 없어. 누가 썼느냐? 신라가 썼는 거예요. 의장은 요구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겁니다. 백제는 온조가 압록강 건너와서 처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인천 미추홀입니다. 수도를 정하려고 보니까 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서울의 송파구청 앞에 그 한성백제 그 송파 그 롯데월드 거기가 좋거든. 그래서 거기다 수도를 정해요. 이 강은 말이죠. 여러분 외국 가보셨지만 어느 도시고 강이 없는 도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강은 고속도로 하이웨이 물자를 수송하는데 강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농업용수, 식용, 식수, 공업용수를 쓰죠. 그 한강 바로 넘어 맞은편이 어디냐?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광개토강 큰 말을 타고 한강 남쪽 송파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강 북쪽은 고구려 땅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475년에 수도를 고구려한테 얻어맞고 할 수 없이 충남 공주, 웅진으로 가서 신도시를 만들어요. 세종시죠. 그리고 63년 후에 충남 부여, 바로 부여에 가서 또 신도시를 만들어요. 서기 475년에 5세기 당시에 63년 만에 수도를, 세종시 같은 수도를 2번 세운 백제가 3,000명의 국녀를 먹여 살릴 국가적인 자원이 있었겠냐? 없다. 역사를 전공한 교수들에 의하면 1592년 임진왜란이 났을 때 조선 팔도 백성이 얼마인가를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약 400만 원을 봅니다. 400만 원.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매국노 이완용이가 외교권 팔아먹다. 실질상 1905년에 조선은 망한 거예요. 5년 후 합방되고 1910년. 그때 민영환 선생이 1905년에 나라가 망했다고 자결하시는데 응? 그 민영환 선생이 자결하시면서 쓰신 유서의 첫 줄이 뭐예요? 2천만 동포에게 고맙다. 쉽게 얘기하면 1592년 16세기 때는 조선 팔도에 약 400만 명이 살았다. 20세기 1905년 당시에는 2천만.
지금 21세기는 남북한 해외동포 포함해서 8천만 아니에요, 우리가? 자, 1592년에 약 400만 명의 인구를 가졌다면 서기 660년 당시에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400만 명은 넘지 않는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이해가 되죠? 400만 명을 신라 고구려 백제로 따지면 130여만 명의 인구뿐이 아니에요. 133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3,000명의 궁녀를 먹여 살릴 국가적 재원이 있었겠네요. 1년에 옷을 4벌만 사줘도 얼마야? 천문학적인. 그건 허구다. 궁녀는 있었지만 3,000명은 아니다. 많아야 200~300명이 아니에요. 우리 경리팀에 계신 분들 계산해 보세요. 신라의 이론이 뭐냐? 의장은 3,600만 좋아해서 백성을 돌보지 않아. 그래서 각 나라 형님과 연합해서 여자만 좋아하는 놈을 내쫓고 백제 백성을 해방시켰다는 게 통일 이론 하나고, 또 하나는 의장은 3,600을 하루에 하나씩 사랑했다. 자, 경기부서팀 계산해 보세요. 3,000명 나누기 365일 해봐. 할 거 없어. 내가 다 해왔어. 8년 80일이 걸려. 꼭 기억해. 8년 80일은 소수점도 없어. 의장은 요 부분만은 억울한 거야. 3,000명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변강세도 아닌데 변강세도 일주일 만에 죽어. 그래 합니다. 그리고 8년 80일 걸리는데 마지막 제일 끝번 3,000번째 국면은 몇 년 며칠을 기다려야 내 차례가 돼. 8년 79일을 기다려야 내 차례가 되지. 나이가 40은 넘었을 거다 이거야. 그럼 올드미스를 임금이 사랑했잖아. 요 부분은 의장은 억울하다.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하지 않은 것도 한 것으로 기록되는 게 역사다. 나라가 가난하고 부패하면 내 딸, 내 손녀가 외국에 붙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서울의 장충체육관 가보셨죠? 박신자 농구하고 이충희 농구 아시죠?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관입니다. 우리는 1964년에 장충체육관을 완성을 했어요. 64년에 1억 2천만 달러, 최초로 1억 달러 수준할 때 체육관을 짓는데 가장 난 공사가 뭡니까? 체육관 짓는 난 공사. 지붕 만드는 거죠. 우리는 지붕 만드는, 돈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체육관은 운동장에다 지붕 세우는 게 체육관. 그래야 6.25 때 우리를 도와준, 파병해준 16개 나라 중에 하나가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어디냐? 1950년대, 60년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기술진이 우리가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체육관 지붕도 못 만든 64년이에요. 1953년 휴전이 됐어요. 대구 비행장 활주로를 까는 거야. 활주로 까는 거하고 동네 골목 포장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지? 활주로 까는 기술이 없어서 필리핀 기술진이 와서 지도에서 까는 거야. 우리는 50년대, 60년대 동남아에서 최선진국 하나가 필리핀. 그 필리핀이 어떻게 됐어? 독재자 마르코스하고 그 마르코스 부인 살아있어. 이멜다라고 하는 여자. 구두가 3,000클레안에 3,000클레안. 그 딸도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컨 버지 만들어서 재패가 다. 우리나라도 29만 분이 없다는 대통령이지. 그 아들 전 동그라미 재패가 다. 그 50년대, 60년대 최선진국 필리핀이 어떻게 됐어요? 독재자 마르코스하고 그 고위층의 국배로 완전히 주저앉았잖아요. 그 이밀다가 구두가 3,000컬레예요. 하루에 하나씩 신어보면 몇 년 며칠 걸리나? 8년 80. 이게 교육의 효과라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대통령의 형님들이 잡혀가고 대통령의 아들들이 잡혀가고 대통령의 멘토가 잡혀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패를 졸업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죄짓는 거예요. 대통령의 멘토였던 전
전임 대통령 멘토가 최동그라미 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최동 방송통신위원장. 그 양반이 재패 갔어요. 재패 가자마자 후임자로 이계철 전 농림부 장관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저를 불러가지고 2시간 동안 120분 동안 제가 쉬지도 않고 특강을 했어요. 최동그라미 암흑의 중이라는 사람이 자지 시절에 제 강의 들었으면 절대 안 잡혀가요.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합이 썩으면 잡초가 썩는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자, 우리 동양에서는 꽃하면 매화, 난초꽃과 선비들이 좋아해요. 서양에서는 백합을 가장 으뜸 꽃으로 치는 거예요. 즉, 백합은 고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합이 썩으면 잡초가 썩는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부패를 졸업하자는 말이에요. 제가 한 말씀 내 말에 제가 생선은 절대 꼬리부터 썩지 않습니다. 생선은 반드시 머리부터 썩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50년대, 60년대 최동남아 선진국 필리핀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부패를 주저앉아서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똑같은 25, 26 그 필리핀 처녀들이 나라가 가난하고 부패하니까 우리 시골의 농촌에, 대한민국 시골의 농촌에 40대, 50대 노주부한테 시집을 그래야만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패를 청산해야 된다. 자, 조선왕조가 망한 이유를 제가 청백리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조선왕조는 원고에 다 있습니다. 1392년에 건국을 합니다. 이거 뭐 판서는 안 할 수가 없네. 왜 우리가 청렴해야 된다는 논리를 조선왕조가 망한 이유를 청백리 숫자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조선왕조는 519년간 전속이 되고 임금이 27이었고 국가에서 표창받은 청백리가 몇 명이냐? 218명, 218명. 519년 동안 요즘 말로 훈장받은 청백리가 218명. 조선은 1392년 7월 12일 날 이성계가 공양을 내주고 킹이 되는 7월 17일 날 취임합니다.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즉 조선이 있은 지 딱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예요. 4월 14일 날 부산진청사 정발 선생이 일본군에 의해서 싸우다가 전사하십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부산 동래무사 송상현 선생을 비롯한 부산 시민이 거의 80% 이상이 죽습니다. 4월 30일 일본 놈들이 파주시에 수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4월 30일 선조가 몽진을 가세요. 몽진. 그리고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이 임금 집무실인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월 2일 날 수도 한양이 일본군이 점령을 해요. 조선왕조는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17일 만에 임금이 몽진을 가고 임금 집무실이 불타고 19일 만에 수도가 완전히 일본놈에게 넘겨줍니다. 그만큼 조선왕조는 부패했고 조선왕조는 국방이 허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역사적으로 17일 만에 수도가 임금 집무실이 불탄 나라는 조선군이 없습니다. 우리 선비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표현력이. 몽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말로 하면 도망갔다 이런 얘기. 티끌 진짜죠. 이 궁진 세상할 때 진짜 티끌을 뒤집어 썼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래요. 임금이 하도 급하게 도망가니까 신하들하고 말 타고 도망가니까 먼지가 나서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어렵게 쓸 게 뭐가 있어? 도망갔다고 이렇게 쓰면 어디가 졌나? 이 몽진은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톡겼다 이렇게 하면 톡겼다. 그 무능한
선조가 1608년 2월 초하는 날 죽고 광해군이 임금이 됩니다. 1608년. 이 청백리 숫자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1608년 2월 초하는 날 광해군이 임금. 역사를 전공한 교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32년부터 1608년까지 216년간을 조선 전기 후기할 때 전기라고 하고 1910년 8월 29일 날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망합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조선 후기라고 얘기해요. 후기. 303년간을 조선 후기라고 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 조선 왕조는 218명의 청백리가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216년간 국가에서 표창받은 청백리가 몇 명이냐? 162명이에요. 조선 후기 303년간 청백리가 몇 명이냐? 56명이에요. 56 더하기 162 하니까 218명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더라도 조선 후기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백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조선이 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청렴해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비 효과, 버터프라이 이펙트. 원고에 다 있습니다. (1961년) 기상학자 로렌츠가 한 얘기.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지구 자장에 의해서 그 바람이 텍사스에 오면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15, 6년 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쓴 모 대학 교수가 있어요. 제가 아니에요. 공자는 유교를 창설한 훌륭한 어른입니다. 유교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유교 윤리가 맞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조상 중에서 조선시대 때 벼슬 하던 조상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벼슬 내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만 2년간 햇수로 3년간 신호살이었어요. 그건 조선시대의 이름.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 생각의 틀을 바꾸라. 그런 얘기죠.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는 여러분 1994년 10월 20일 날 15년 된 서울의 성수대교가 아침에 갑자기 무너져서 출근하던 시민학생 32명이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 1995년 6월 29일 날 6년 된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서 현장에서 502명이 즉사를 합니다. 502명이 삼풍백화점에서 즉사를 해요. 그 다음에 937명이 다칩니다. 전쟁 빼놓고 하루에 제일 많이, 전쟁 빼놓고 5천년 역사상 전쟁 빼놓고 제일 많이 죽은 숫자가 이 삼풍백화점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전쟁 빼놓고. 자, 이 937명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인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다친 사람이 있어요. 가짜 박사 신동그라미 알아고 아시죠? 가짜 박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동그라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동그라미. 이분의 애인이 신정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서열 3번, 1번이 대통령 고도관 1번, 2번이 비서실장, 3번이 정책실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청와대 서열 3번이 가짜 여자 박사하고 놀아하는 나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빌 게이츠나 소로스나 월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재벌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시겠어요? 안 해요. 그렇죠? 이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공직자의 하나예요. 또 Y 동그라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 출장을 갔어요. 대통령이 모시고 대통령 해외 순방 가시는데 갔어요.
제가 만약 청와대 대변인이라면 윤동그라미 중 얘기하는 거야. 이 두 분은 대표적인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나라의 행동이 국가의 명예를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560여 기관을 청렴도를 발표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몇 시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0,1로 1등급이 되고 2등급,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등급, 3등급 되면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부패한 줄 알아요. 그래야 0, 나 하나 사고 치면 우리 시가 1등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의 행동이 국가의 품격, 우리 시의 품격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주장이 모두가 청렴하다. 이해가 되지? 우리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공무원은 하나가 늘공이에요. 늘공. 그 다음에 하나는 어공이고. 늘공은 뭐냐? 여러분과 같이 늘 360일 항상 공무원이, 늘 공무원이 늘 공무원. 어공은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이 됩니다. 바로 Y 동그라미 동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기자 출신 아닌 신문기자. 나라를 다스리려면 두 파트에서는 공무원 가지고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 다 할 수도 있어요. 청와대 대변인은 쓰나다나 언론인 출신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지? 그 다음 미래부 장관, 미래천도과학부 장관은 쓰나다나 공학을 전공한 교수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80시간을 연수를 안 하면 승진 대상자가 돼도 승진이 안 돼요. 사이버에 포함해서. 제가 작년 4월에 포항시청 특강을 갔어요. 포항시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80시간 플러스 포항시청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6시간을 이수를 하지 않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승진을 안 된다. 청년교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쁜 시간에 지금 90분 동안 저하고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데 이 어공은 어느 날 갑자기 된 사람들은 한 번도 헌법 가치, 국가와 공직윤리, 공직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 주장은 어공을 쓰더라도 여기 가까운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 교육연수, 중앙공무원 교육은 알죠? 저도 거기 강의 나갑니다. 지난 3월달에 갔다 왔어요. 국장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공을 모아가지고 강도 높게 헌법같이 국가관 공직관을 교육시킨 후에 현장에 배치하는 절대 저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게 내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검찰총장이에요. 상품과 성수가 무너졌어요. 누구를 잡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검찰. 요즘 뭐 검찰도 믿을 게 못 돼요. 부산에, 아니 제주도에 무슨 지검장이라는 사람은 공연 음란죄. 그리고 현직 판사가 말이지 대법원장한테 돈 현찰로 받고 잡혀갔잖아요. 정말 저는 가슴 아파요. 그 어려운 판검사 시험에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판사 검사 된 분들이라면 정말 바르게 살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부패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 공부한 만큼 정말 바르게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야면 여러분이 검찰총장이 누구를 잡아가겠어요? 우리 같으면 건축회사 사장을 잡아요. 근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분은 건축회사 사장은 죄가 없고 저와 같은 대학 교수를 잡아요. 이 대학 교수 때문에 상품과 백화점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생각해보세요. 왜 대학 교수를 잡아가요? 훌륭한 교수는 두 가지를 잘해요. 학원 선생부터 유치원 선생부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요. 첫째가 뭐냐? 명품 강의를 열심히 연구해서 명품 강의.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언행이, 말과 행동이 학생들의 롤 모델이 돼요. 자, 세월호가 302명이 죽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일주일인데 4월 16일 날. 그 302명 중에서 학생, 단원고 학생을 빼고 직업으로 가장 어느 직업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단원고 선생님, 10명. 반대로 어느 직업이 제일 많이 살아났습니다. 팬티바람으로 도망간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세월호 선원들이 제일 많이 살아가요. 직업별로. 즉 단원고 선생님들은 학생들, 제자들은 부하다 세상을 떴지만 비겁하게 세월호 선원들은 살아나요. 세월호 선언은 직업 윤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상품과 성수가 무너졌는데 대학 교수를 잡아가야 되는 논리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버터플라이 팩트. 나비 효과.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지구 자장에 의해서 그게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이론입니다. 자, 대학 교수가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강의라고 하면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강의라고 하면 훌륭한 교수는 8시 59분이 들어와서 9시부터 명품 강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에서 보시면 저명한 교수 치고 제 시간에 들어오잖아요.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10여 분 늦게 들어와요. 10시 50분까지 10시 40분쯤 하고 또 10분 일찍 나가요. 이거 월급 도는 놈 아니야? 대학생 아이들이 4년 내내 뭘 배우냐? 집 교수들한테 앞에서 10대 먹고 뒤에서 10대 먹는 걸 배워서 건축 현장 가서 졸업해서 세멘트 앞에서 10배 먹고 뒤에서 10배 먹고 철근 앞에서 10배 먹고 뒤에서 10배 먹어서 상품과 성수가 무너졌으니까 대학 교수를 잡아가라는 게 이분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분의 이름. 저는 15년 전에 그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제가 사범대학 학장이었어요. 그분의 이론이라면 저도 상품과 성수가 무너진 데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저도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수없이 앞에서 10여 분, 뒤에서 10여 분 떼어먹은 게 불지기수예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잘못했어요. 어떤 때는 3시간짜리 1시간 강의를 떼어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우리 학생을 가르치던 이런 특강 시간이 있으면 강의 내용은 둘째치고 시간만큼은 헬치고 지금 저 시기가 10시 20분이에요. 10시 30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9시부터 제가 7분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7분을 더 할 겁니다. 어림없이 할 거예요. 어림없이. 제가 일찍 끝내면 어떻게 돼요? 상품과 성수처럼 다리가 무너질 확률이 없다고 됐어요. 조금 일찍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심시간에 학교 시간 갔어요. 독일에서 설계 전공한 40대 젊은 교수가 있길래 시판을 들고 가서 당신들 어떻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죽었냐 하니까 그 설계 전공 교수가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는 자청 제도가 있는 한 모든 건물을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100억짜리가 700억, 70억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130%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진 교수들처럼 앞에서 10, 뒤에서 10, 20을 떼먹으면 110이 돼서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너졌냐? 이놈들이 머리 가져와서 따블로 떼먹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20, 뒤에서 20. 40을 빼먹으니까 90이 되잖아, 90. 바로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학 교수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죄 없는 시인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무슨 메시지 던지는지 아시죠? 네. 마지막으로 노블에서 올리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귀족일수록 도덕적 신분, 귀족일수록 도덕적 책무를 다하라. 근데 우리 사회는 노블에서 말하는 병든 사회. 언제까지 정말 부패에 대한 별을 4개 달고 시공 내원을 요구하니까 돈이 없다 하니까 7억 5천으로 깎아주는 사람. 그게 참호충자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래야 기가 막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원고에 없어. 아무 차이도 없어. 훌륭한 교수는 원고에 없는 걸 해야 훌륭한 거야. 그지? 원고에 있는 건 누구든지 서너 번만 읽으면 다 아냐.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위대한 어머니 3분을 소개합니다. 무슨 뭐 장관부인, 총리부인, 신사임당 같은 훌륭한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이모 같고 고모 같고 시골의 외할머니 같은 3분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즉 노블에서 말하는 병든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가 3월 26일 날에 천안함 복층 5주기 아닙니까?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국교의 폭침을 당해서 46명의 우리 장병이 세상을 떴어요. 여기 어머니 2분과 같은 해 11월 23일 날 연평도에 죽은 김정일이가 150발의 대포를 쐈죠. 그래서 우리 해병 2명이 사망했어요. 여기 어머니 1분을 소개합니다.
이 천안함에 죽은 2명의 어머니 중 한 분이 충남 부여에 사는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윤청자 어머니. 그 당시 70세였어요. 지금 시골에서 충남 부여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의 부인입니다. 2010년 6월 15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46명의 유족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청자 시골의 농부의 부인 어머니는 국가에서 준 막내 아들 목숨값 1억 898만 800원 전액입니다. 이걸 수편장으로 끊어서 대통령한테 뚜벅뚜벅 걸어가서 다시는 46명과 같은 용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보태 쓰십시오 하고 전액을 국방 헌금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K16이라는 총을 18점을 사서 총 이름을 316총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 2명 중에 한 분이 강원대학 응용물리학과를 다니다 세상했던 정범구 병장이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 신복섭 씨. 혼자 사세요, 혼자. 국가에서 준 아들 목숨값 중 1억을 강원대학 총장실에 찾아가서 우리 아들 범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꿈을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쓰십시오 하고 장학금으로 냈어요. 연평도 사건에 죽은 2명의 해병 중에 하나가 서정우 하생. 광주광역시 출신이고 어머니가 김오복 선생님, 영어 선생님, 지금 광주 대성여고 교무연구부장이에요. 이 서정우 하생은 이날 마지막 휴가를 받았죠. 배를 타자마자 대포 소리 들리니까 투철한 해병정신에서 부대로 복귀하다 세상을 떴어요. 그때 무시하고 육지로 왔으면 절대 안 죽어요. 이 서정우 하생은 우리 단국대학 천안 캠퍼스 법학과 1학년 유학생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대학에 오셨어요. 우리 총장실에 오셔가지고 하얀 봉투를 냈어요. 거금의 장학금이 들어있어요. 우리 서정우가 이루지 못한 꿈을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쓰십시오 하고 장학금을 냈어요. 일주기 때 우리 천안 캠퍼스 학생들은 서정우 하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순수하게 주머니를 털어서 저 연단보다 조금 더 큰 피석을 추모비를 서정우가 다니는 법학과 입구에 세우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총장님 모시고 학생대표하고 제막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거금의 장학금을 냈어요. 작년 11월 22일 날 하루 전이죠. 우리 대학은 서정우가 공부하던 316호 강의실을 서정우 강의실이라고 동파를 하면서 붙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제박식을 하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조선일보 일면에 탑기사를 났어요. 그때 또 어머니께서 거금의 장학금을 내셨어요. 이 세 분의 어머니는 생떼 같은 자식을 북한의 폭침, 북한의 총탄에 와서 희생을 이뤘습니다만 국가에서 준 1호금을 국방헌금 장학금으로 내셨어요. 이런 어머니가 계시니까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 진 선생님들, 이 세 분의 어머니가 제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는가 하면 이렇게 나쁜 금배지가 있어요. 금배지. 연평도 사건이 지난 후 며칠 후에 모 정당 대표 A 동그라미 A씨하고 장군 출신 HC가 그 국회의원 몇 명이 연평도 포격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해병을 위로하고 연평도 주민을 위로한답시고 A씨는 해병대 부대에 가서 불탄 보온병을 보고 탄피라고 했어요. 방위병만 제대로 이게 탄피인지 보온병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서울법대 나왔어요. 국회의원 4번 했어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HC는 장군 출신은 탄피인지 보온병인지 알아야 몰라요.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 대표님 이건 탄피가 아니고 보온병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바른 말을 하셨으면 두 분 다 YTN 돌발 영상에 나오지 않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님 이건 75mm 이건 125mm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란 그걸 아셔야 돼요. 눈물을 나는 사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에 계신 전 한국대학 부총장께서는 A씨 군대 안 갔다 오면 열받으시는데 군대 갔다 왔냐? 물으실 거예요. 난 이래봬도 육군 5대 장성의 하나인 병장 출신이야. 오늘 화두가 역사에서 배우는 청년과 동직윤리 아닙니까? 제목이 우리 현대사 공부하자고. 1969년 9월 14일 날 새벽 2시 50분에 1969년 9월 14일 날 새벽 2시 50분에 국회 제3별관에서 대통령은 3번 해도 좋다는 삼선개헌이 변함 날짜가 통과되고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삼선개헌이 확정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삼선개헌 반대나 전국 지명수배들을 받았어요. 삼선개헌이 10월 17일 확정되자마자 저는 논산훈련소 30년대 80기 논산군반 110인 3610으로 군대 갑니다. 아무리 잘나는 놈도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복을 입혀놓으면 꼭 훈련병지서래. 계급이 인격이에요. 그때 국방부에서 90비를 내려줬는데 우리 병사들에게 배불리 밥을 안 줬어. 꽁치고 갈치국을 끓여주는데 못 먹어 비리면. 일주일만 지나면 없어서. 제가 일을 가서 내가 제대해서 아들을 낳으면 장교로 보낸 사령을 한 거예요. 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3년 꼬박하고 제대했어요. 선임하사가 남은 걸 주워 먹으면서 울었어요. 훈련병 그래도 밥을 조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식사당번 때. 그 식사당번에서 밥하고 반찬하고 밥하고 국통하고 타오잖아요. 나눠주잖아요. 난 나쁜 놈에 그러고 보면 밥은 공정하게 퍼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배고픈 판인데 누구 특정한 내가 좋아하는 병사가 많이 퍼진 문제가 있는 그건 얼마든지 농간해서 국자를 슬슬 줘서 이렇게 퍼줘. 다른 사람이. 내 차례가 되면 빨리 갑자기 역수는 이렇게. 건드리게 제대해서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 첫아들 낳았어. 아들 하나 더 낳아서 딸을 셋을 낳았어. 1남 3녀. 손자 손녀가 8이야. 4명 정도는 나야 이런 데 와서 맛있게 잡는 거야. 우리나라 인구 가입 여성 1.19, 1.21 낳는데 4명은 난 액자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기 하실 일에서 늦둥 만들어야 돼. 머리 좋으시죠? 직업 안정됐죠? 늦둥이 둘수록 여러분이 90세, 100세 살 수가 있어요. 늦둥이가 제대할 때까지, 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건강관리 하잖아. 그래야 안 돼. 자, 그때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생긴 게 15년 전. 우리 때는 애기 나면 3일 만에 태어나요. 눈도 못 뜨는 놈 아들놈이 태어나서 태어나고 와서 저 엄마 젖 먹어요. 아가야 너는 커서 ROTC라니까. 6개월 동안 애들이 주식기를 해야지. 같이 겨다니면서 주식하면서 아가야 너는 커서 ROTC래. ROTC. 1년 반쯤 되면 애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해. 다른 분부터 엄마부터. 눈, 코, 손, 발, 입, 귀. 그 다음에 두 음절, 세 음절 배워. 우리 아이는 24살이 됐는데 내가 맨날 ROTC 하니까 나만 보면 아빠라고 하지 않고 아루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대 영문과에 가서 2학년 2학기 시키라는데 ROTC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교육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3, 4학년을 먹고 ROTC 30kg 인관에서 육군 중위로 제대했어요. 딸 셋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너희들 대학 가서 연애하지 말는데 나한테 조건이 있다. 반드시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놈하고 눈을 맞추라. 제대 안 하고 골치 아파요. 그죠? 큰딸아이가 졸업하고 지 애인 결혼하겠다고 들고 왔어요. 삼성전자단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 후보자한테 자네 병역사항 율법아 그랬더니 네 저는 18방입니다. 18방이가 뭐냐 18개월 동안 감위병하고 상병으로 제대했다. 합격. 6방이보다는 나아. 둘째 사이 ROTC 33 육군 중이야. 막내 사이 병장이야. 나 아들 사이 세는 다 퍼펙트하게 군대 갔다 왔는데도 72살이 될 때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불러줘. 지금 무슨 메시지 던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셔야 좋은 게 미래가 있어요. 우리 대학에 15년 전에 이런 날짜가 있어요. 우리 사회 모ral 해저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장실 낙세.
저는 이 낙서를 읽고 오른 사람이에요. 방위병도 군인이라면 여기까지는 가정법입니다. 다음 귀절이 방위병도 군대 갔다가 쳐준다. 다음 귀절이 우리 사회 모랄 해제될 것 같아요. 방위병도 군인이라면 파리도 세다. 파리와 새는 종이 달라 종. 이 낙서 누가 썼겠어요? 우리 군포시청에 있는 여러분 같은 훌륭한 국가관의 핵심을 가진 여러분들의 자녀 동생을 우리 대학에 보냅니다. 1, 2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신성한 병역을 마치고 복학을 해보니까 애를 빼고 군대 안 가는 놈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히면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 이 사회의 모랄 해제들을 공부했어요. 방위병, 그 방위병 출신이나 나 손들지 마. 방위병도 위대해. 왜? 80년대는 병력이 많아서 현역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실질상 현역보다는 쉽다.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결론, 원고에서 4가지입니다. 생각에 들어보거나 춘향이가 운명에 순응했던 듯 절대 이도령하고 결혼 못해요. 그래요. 이해가 되죠? 어제의 관행에 오르는 범죄가 되는 시대고, 두 번째, 모두가 천명, 세월호가 유병헌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해서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라사랑의 욕심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줍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국회 인사청문 장관 총리 후보자가 됐을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신상에 관한 것은 3분 만에 국회 인사청문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퍼펙트하게 키워야 조국의 미래가 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정년을 명예롭게 정년을 하셔야 돼요. 정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정년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죠. 내가 잘못되면 가장 상처받는 영혼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 이산 가족이 돼요. 그래야 돼요. 다시 정리해요. 생각의 틀을 바꾸자, 모두가 청렴하자, 자식을 바르게 키우자, 명예롭게 정년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자. 우리 군포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